안녕하세요. 네이버 주가를 보고 있으면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점진적으로 나날이 좋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주가는 바닥이니까요. 2024년 2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라고까지 발표했는데 말입니다. 저는 정량적이나 계량적 분석에는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정성적으로 분석해볼까 합니다. 이 월봉 차트를 보면 바닥에서 대략 2년 정도 꾸준히 상승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6만 5천원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때 특별한 점은 당기순이익이 16조 4,776억 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영업이익 외에 특별한 이익이 발생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이익은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상승시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때 엄청난 거품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저는 개별 주식의 최대 상승 기간을 바닥으로부터 2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년으로 잡는데요. 그 안에서 시세가 크게 났으면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보통은 1년 6개월 내외가 가장 이상적인 상승 기간이라고 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만의 계산 방식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관점에서 보면 네이버는 이미 시세가 끝난 주식이죠. 이미 2021년 시세가 크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형 우량주가 바닥에서 4배 넘게 상승을 했으니까요. 이런 경우 아주 오랫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의 고점을 아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십 년간 자연스러운 조정을 거치며 점진적인 우상향을 하는 대신 세력들이 한 방에 헤쳐먹고 날랐기 때문입니다. 2021년 당시를 생각해보면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된 기술주들이 각광을 받던 때였는데요. 네이버도 당연히 코로나 팬데믹 특수를 누렸고요. 언론과 주식 전문가들도 호평 일색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엄청난 당기순이익까지 발생했으니 거품이 안 생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주가를 끌어올린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때 환상에 사로잡혀 거품이 잔뜩 낀 주식을 고점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이죠. 아마 네이버의 주가가 더 오를 거라고 매수한 상당수가 손실이지 않을까 합니다. 계잡주라면 진작에 패대기 치고 빠져나왔었겠지만 대형 우량주의 실적도 나쁘지 않아서 그냥 들고 있다가 싸대기를 맞은 분들이 대다수겠죠. 아마 미치고 환장할 겁니다. 도대체 왜 안 오르는지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요.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나쁘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나요? 이 바닥에서 보이는 패로 게임을 할 바보는 없다고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그 이면에 숨겨진 맥락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네이버 같은 대형 우량주는 외인과 기관의 역할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야 상승을 하는 거죠. 개인들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봅니다. 아마도 외인과 기관은 리서치 센터에서 진작에 분석을 마쳤을 겁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의심스럽다고 말입니다. 주식 상승의 궁극적인 원동력은 바로 미래 성장 가능성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 않았나요? 장기 투자를 할 때 바닥에서 매수해야 할 주식의 조건 말입니다. 지금이 아닌 앞으로 이 3년 혹은 5년에서 10년 후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은 그럭저럭 잘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도 그게 가능한지 의심스러운 겁니다. 때문에 외인과 기관은 관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당연히 주가가 오를 수 없죠. 거기다가 2021년처럼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외인 지분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량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네이버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해외 시장 개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미래 성장 가능성으로 귀결되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현혹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새치혀로 사탕 발림을 하는 자들이죠. 저 또한 그런 놈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이 바닥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뭔가 그럴싸하면 더욱 말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는 거짓과 함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여러분의 돈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요새 주식 리딩방 사기가 많은데요. 예전엔 없었는데 주식 게시판에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자나 전화로 연락을 하면 공짜 정보를 알려주겠다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댓글 밑에는 한패로 보이는 놈들의 똥꼬 빠는 답글이 달려있죠. 그런 댓글들을 읽고 있으면 너무 티가 나서 웃음만 나오는데요. 그래도 그게 먹히는 순진하고 바보같이 착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얼마 전 붙잡힌 주식 리딩방 사기꾼 일당의 아지트에서
테포폰이 500대나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많은 테포폰이 왜 필요했는지 좀 의아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많은 대포폰으로 SNS에서 좋아요나 추천을 누르거나 댓글을 달아서 상단에 노출시키고 호구들을 유인할 목적으로 사용했던 게 아닐까 합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 아닌가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돈을 벌어줄 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사기 공화국에서는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부동산에 당하는 사람들도 그런 유형이지 않을까 합니다. 부동산 투자 전화를 받게 되면 곧바로 끊는 것이 최선인데요. 근데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건 순진하고 바보같이 착한 사람들입니다. 생리적으로 거절을 잘 못합니다. 상대방이 언짢아 할까 염려되어 전화를 끊지도 못하고요. 때문에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죠. 그러다가 사탕 발림에 넘어가는 겁니다. 평당 몇천 원에서 몇만 원짜리 임야나 맹지 또는 개발할 수 없는 땅을 평당 수십만 원에 구입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어느 미친놈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알려주겠습니까? 그런 경우 그냥 사기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고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순진하고 바보같이 착한 사람들은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주체성이 약하기 때문에 타인의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분들은 평소에 거절하는 연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조건반사적으로 쉽게 거절을 할 수 있으니까요. 솔직히 거절만 잘해도 웬만해서는 사기를 당할 일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